연고를 발랐을 때 중단했을 때는 바른 부위만 퍼지는 게 아니라 바르지 않은 부위까지 쉽게 퍼지는 양상을 보이죠. 왜? 아이가 몸이 작기 때문에 먹는 스테로이드제라든지 바르는 연고 자체의 작용력이 넓게 퍼지는 특징을 보이죠.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소아토피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공포, 무지, 호전 과정을 몰라서 하는 답답함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찾아보면 정보는 많은데 과연 아토피 피부염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낫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막상 치료를 해도 내용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질문을 들어보면 아토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토피가 낫느냐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살짝 악화되는 것 같은데도 그 악화되는 걸 못 찾아서 빨리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이게 바로 아토피 피부염의 정확한 호전 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 특히 소아토피 피부염의 호전 과정을 제대로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양방 피부과적 혹은 소아과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원칙이 딱 하나입니다. 초기에 발생을 했을 때 강력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을 해서 환부를 억제하자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태열 혹은 영아습진 혹은 지루성 피부염 혹은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걸 통칭해서 신생아 습진이라고 하죠. 신생아 습진이 발생을 하면 그 신생아 습진 발생 부위를 통해서 음식물 알레르기에 감작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습진 플러스 알레르기화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아토피가 안 되기 위해서는 만성 습진을 빨리 아물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레르기가 감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아과적으로 보면 습진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염증 반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틈이 닫히게 되겠죠. 그러면 틈이 닫히면 알레르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초기 아토피는 무조건 스테로이드를 바릅니다.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계속 바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심시키면서 계속 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토피화 되는 과정을 이게 막기에는 역부족이죠. 왜 그러냐면 그래도 염증 반응은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호전 과정은 바르는 부위에 염증이 무조건 줍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안 바르면 다시 또 올라오죠.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발라서 좋아지는데 안 바르면 다시 올라오면 그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발라야 되거든. 그래서 장기간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죠. 그러면 어머님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스스로 재생이 돼서 낫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싶어 하거든요. 스스로가 피부가 정상적으로 돼야지 아토피가 안 생기고 평생 아토피가 재발 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라든지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 아니면 생물학 제제를 써서 증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전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를 수가 있겠죠. 소아토피의 호전 과정은 성인 아토피 피부염의 호전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죠.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끊었을 때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소아토피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바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얼굴에다 바랐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아이가 몸이 작죠. 그런데 연고를 여기다 발랐으면 그 연고가 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인접 부위로 목까지 갈 수 있죠. 성인에서 얼굴과 목의 사이가 10cm라고 친다면 아이 같은 경우는 10cm면 사실은 얼굴과 팔까지 이어지는 거죠. 굉장히 넓은 범위로 퍼질 수 있거든요. 국소 부위에 연고를 발랐다고 하지만 연관이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연고를 발랐을 때 중단했을 때는 바른 부위만 퍼지는 게 아니라 바르지 않은 부위까지 쉽게 퍼지는 양상을 보이죠. 왜? 아이가 몸이 작기 때문에 먹는 스테로이드제라든지 바르는 연고 자체의 작용력이 넓게 퍼지는 특징을 보이죠.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바르다가 끊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확 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등만 해도 요만하잖아요. 그죠? 너무 적어요. 그런데 연고를 바르는 부위는 요만큼이라고 치지만 10cm만 퍼져도 전체가 다 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이 좀 넓게 퍼지는 특성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심하게 긁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나고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환부가 확산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리바운드가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성인보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쉽게 확산되는 특징을 보이고, 그리고 전신으로 퍼지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리바운드가 사라졌다고 쳐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부터는 호전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스테로이드 사용하지 않았거나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이 끝났을 때 이제부터 호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건 모든 습진이 낫는 과정과 동일하다 그랬죠. 아이들 역시도 습진이 낫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습진이 나을 때 홍조, 붉은 게 사라지고 진물이 멈추게 되겠죠. 아이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진물이 심한 게 특징이거든요. 왜? 심하게 긁기 때문에. 그래서 진물이 심하게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물이 멈추면서 각질이 두껍게 앉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심하게 긁은 부위에서 두꺼운 각질을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각질이 점차 탈락이 되면서 호전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호전이 되고 나면 굉장히 깨끗한 피부로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이들 피부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려운 게 줄면서, 홍조가 줄면서 각질이 생겼다가 그 각질이 서서히 탈락되는 게 소아 아토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긁는 겁니다. 긁는 거. 긁는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환부에 상처가 유독히 많이 도드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긁는 부위, 손이 닿는 부위를 많이 긁죠.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목 뒤 혹은 옆구리, 엉덩이 이런 부위, 자기 손이 닿는 부위를 긁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환부가 낫는 부위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는 얼굴이 먼저 낫고, 그리고 얼굴이 나은 후에 목 같은 경우나 팔 내측 오금 부위, 접히는 부위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팔 같은 경우에도 접히는 부위를 향해서 이렇게 호전이 되고, 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호전이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환부 자체가 넓게 퍼져 있고, 그리고 접히는 부위에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특징이죠. 그런데 얼굴이 다소 빨리 낫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도 소아 아토피 같은 경우는 성인 아토피와 동일하게 얼굴이 먼저 낫고 접히는 부위가 낫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아 아토피 호전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차 감염입니다. 흔히 세균 감염에 의한 아토피 악화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흔히 농가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농가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아토피 비염이 무조건 악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농가진은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악화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호전 과정으로 간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가진에 대해 양상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농가진 같은 경우는 흔히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사는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세균이 가장 많이 사는 부위는 코, 속, 그리고 귀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 밑에 콧물이 나는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농가진의 양상이고, 그리고 귀가 찢어져 있거나 이런 양상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세균이 여기에 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그걸 통해서 환부를 긁게 되면 급속도로 농가진이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포성 농가진 혹은 비수포성 농가진, 그리고 이런 양상을 거치면서 전신이 확 퍼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열상증후군 같이 피부가 확 붉어지면서 까지는 형태들도 농가진의 양상 혹은 2차 감염의 양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부가 진물이 확 나면서 붉어지고 아이가 권태롭고 힘들다고 하는 경우에 2차 감염의 가능성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럴 때는 호전 과정이 아니라 2차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유, 항생 연고를 바른다든지 포비돈 소독을 해준다든지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호전 과정으로 빨리 다시 복귀하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아 아토피의 호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소아 아토피는 기본적으로 성인 아토피와 다르게 몸이 작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먼저 낫는 부위가 존재하기보다는 전신의 염증 반응이 동시에 줄면서 각질이 생기고, 그리고 긁은 것을 방지했을 때 호전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새살이 보송보송하게 올라오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2차 감염이 발생을 했을 때 악화 반응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이 다시 호전 과정으로 복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아 아토피 같은 경우는 전신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동시에 사라지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보통 4세에서 7세로 넘어가는 경우에 소아 아토피는 성인 아토피의 특징을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얼굴 먼저 좋아지고, 그리고 접히는 부위가 늦게 낫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바로 만성화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뼈아는 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